네, 지금 현지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 이렇게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어떤 공부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유학한 지, 네, 7년 차 됐고, 영화 학사 석사했고, 지금은 이제 번역 관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짧지 않게 7년 넘게 계시기 때문에 네. 올림픽 관련한 소식도 좀 저희가 생생하게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33회 파리 올림픽 다음 달 26일 개막이니까 이제 35일 남았는데 뭐 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쯤 막 지금 택시에 랩핑하고 막 난리 났을 것 같거든요. 파리에 지금 계셔 음, 보면 어때요, 분위기가? 사실 그 파리 올림픽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이전부터 느끼긴 아, 했었는데, 예. 뭐 이제 파리 올림픽 네, 맞이해서 뭐 도로에서도 뭐 이제 진행되는 공사들이 꽤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상점 같은 데 봐도 올림픽 로고가 담긴 상품들도 많이 진열돼 있는 거 보면서 아, 올림픽 이제 준비하는구나, 시작하는구나 하는 분위기는 있었고, 근데 네. 최근에 그 에펠탑에 그 오름기 조형물 설치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거리 나가보면은 올림픽 홍보하는 그 현수막들도 꽤 많이 걸려져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네, 올림픽 분위기를 더 좀 더 예전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파리 현지 지인들은 좀 어떻게 얘기하세요? 기대된다 하세요? 하면 사실 그냥 뉴스에서 나오지 무관심인가? 어떤 분위기예요? 현지 시민들은? 기대된다는 반도 있긴 한데 현지 분들은 사실 왜냐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면서 이번 해 초부터 그 물가도 이미 많이 올랐고 아하. 집값도 네, 올랐고 또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그 교통비도 인상이 돼요. 2배 정도 인상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사실 그렇게 반기는 입장 아니에요. 현지 분들은. 또 음.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그 파리 중심지를 지나는 몇몇 지하철역들이 또 닫힐 예정이기도 하고 또 그게 닫히게 되면 또 교통 혼잡으로도 이어지고 또 이제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그 중심, 파리 중심지를 지나가려면은 뭐 미리 통행 허가 같은 거를 QR코드로 받아야 한다고 이런 뭐 또 정부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걸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미 신청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르고 약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현지 분들은 올림픽 이렇게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반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물가도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불편한 건막 도심을 지나가는 지하철역 같은 것도 그냥 안 서는 데도 생길 거고 교통비도 올라가고 네네. 도심을 지나갈 때 네. QR코드 미리 받아서 경찰한테 보여주고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아마 네. 테러 위험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 지하철 요금을 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릴 이유가 있나? 아, 지하철 요금? 아무래도 네. 이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하면서 좀 그 정부 네. 지원 그 뭐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야, 예산을. 돈을 그래서 예. 뭐, 네, 그런 거 이제 채우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당장 불편해지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파리지행들, 파리 시민들은 네.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보이콧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거 우리 조혜진 씨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보이콧 캠페인 정확히 뭐 어떤 뭐 해시태그를 통한 그런 보이콧 캠페인인가요? 아니면은 근데 그 되게 부정적인 의견은 인터넷에서도 되게 그래요. 댓글 같은 거 이제 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을 봐도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6월 23일 센강에서 용변을 보자. 뭐 이런 해시태그 운동을 네. 펼쳐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소식인가요? 그 이제 6월 23일에 이제 올림픽의 수영 종목이 생강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제 네. 생강이 깨끗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 시장이 6월 23일에 본인이 직접 이제 생강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생강 그 수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소, 이제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이에 대해 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보고 이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는 것이냐. 당신도 한번 그 직접
이제 오염된 강물에서 수영을 해라라고 해서 그 6월 23일 그 당일날 가서 뭐 이제 생강에서 용변을 보자 이런 뭐 아, 우스갯소리 장난반 진담반으로 시작된 이제 한 프랑스 네티즌이 올리면서 이제 이게 확산되고 퍼지게 된 거죠. 파리 시장이 수질 오염 이슈가 워낙 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보겠다 네네. 막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 그럼 우리는 거기 맞춰서 그 날짜 맞춰서 용변 보겠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풍자적인 네네. 아 네. 실제 이제 23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근데 사실 지금 프랑스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예. 시장이 약간 날짜를 연장했어요. 그 아, 수영하는 날짜를. 생강 들어가서 수영하겠다는 거 원래는 23일이라고 했지만 올림픽 전에는 하겠지만 아무튼 좀 연기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생강이 용변 보는 거는 일단 그냥 하나의 좀 풍자적인 네. 현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보이콧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고 저희도 이제 외신 보도들을 통해 접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일부러 떠들썩하게 부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파리지행 분들이 그냥 정말 예를 들어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정말 다 불만을 말하는 수준이 좀 이게 정확하게 우리 조혜진 씨도 뭐 이렇게 다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정확한 모집단은 아닐 수 네. 있겠지만 약간 불만의 네. 목소리가 더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언론이 좀 더 그냥 부각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언론이 부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음, 주변 지인분들만 봐도 10명이 계시면 그중에 8명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함, 뭐 집값 오른 게 사실 제일 크죠. 예. 그래서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현지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유학 와서 지내는 유학생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네. 그런 집값 오른 것들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7월, 8월이 원래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뭐 바캉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는 네.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리시를 비우고 이게 뭐 외곽으로 휴가 떠나고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아예 올림픽 기간에 나는 파리 떠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번에도. 네, 그 제 주변 지인분들을 봐도 이제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이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거 좀 피하고 싶어서 이제 음. 본인이 사는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파리를 떠나 있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사실 주변에 꽤 많이 계세요, 지금. 어차피 휴가 떠날 거니까 파리에 있는 내 원래 집은 관광객들에게 에어비앤비 주고 아 네, 돈도 이미 뭐 벌고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여서, 네. 그렇군요. 그래 잘 보면 언제든 어느 나라든 올림픽을 개최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거리에 노숙자들을 많이 탄압한다거나 또는 뭐 음, 뭐 좀 저소득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판자촌 같은 거를 막 그냥 무단으로 막 이렇게 휩쓸어 버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부작용도 있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 이번에 파리 네, 올림픽을 두고는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워낙 좀 자신의 생활을 방해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음.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뭐 자유에 대한 또 그런 권리 의식 때문에 더욱 더 올림픽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세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음, 그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생긴 것도 결국은 이제 개인 생활이 지금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군요. 특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뭐 자유, 박애, 평등 중에 자유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네네. 그게 권리를 중요하게 중요한 거다. 생각하니까 네, 그런 게 실제 있는 거군요. 자,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조혜진님 그 계시니까 현지에 한국 네. 선수단 경기 보러 가실 거예요? 어떠세요? 응원 가실 건가요? 아, 근데 저는 가고 싶었는데 이제 네.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내에서 그 뭐 한국 문화 콘텐츠 뭐 홍보해주는 그런 단기적으로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가진 못해요. 업무를 하게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단기적으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파리에 7년 넘게 거주하고 계신 조혜진 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뉴스로는 많이 접했는데 뭐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 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올림픽이 한창일 때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연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네. 39분인 거죠? 네네. 죄송합니다. 얼른 주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조혜진 님. 네. 굿바이가 프랑스어로 어떻게 되나요? 오바.
오후부와. 오후부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후부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네,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후부아. 네, 저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부아. 저희는 오전인데 오전에 부아.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는 5대0 라이브 오후에 부아. 이렇게 해서 오후부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나서 저희도 좀 짚어볼게요. 사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리 올림픽 로고라고 하고요. 횃불. 그리고 아까 조혜진 님이 말한 대로 이제 에펠탑 앞에 파리 오륜기 그 조형물 설치한 게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함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회식이 이렇게 센강에서 우리 개회식 보면 이제 스타디움에 이렇게 유니폼 차려입고 막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참가국 전 세계 참가국 선수 만여 명이 배 116척을 나눠 타고 우리 국가별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상 행진이 아주 장관에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네요. 아무튼 파리 올림픽 분위기 현지 연계를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